금요일날 미국 증시, 미국이 경제 둔화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주식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S&P가 1.7% 하락을 했고 다우 지수가 2.1% 하락을 해서 좀 깊은 조정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그런 한 주를 보였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했는데 이게 2월에 67.8에서 64.7로 상당히 둔화가 됐고요. 이게 이제 2023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 경제 상황 지수도 68.7에서 65.7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대 지수도 67.3에서 64로 하향 조정이 돼 있어서 심리 지수가 상당히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가 돼서 원래 예상치에 이제 412만 채를 예상을 했었는데 408만 채로 4.9%가 감소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또 이제 PMI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1월에는 이제 52.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2월에는 50.4로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민간 부분 활동이 17개월 중 가장 느리게 나타났고 서비스 생산력의 재하락이 제조업 성장을 상쇄시켰습니다. 신규 주문도 급격히 약화되었고 연방정부 정책과 관련된 우려와 불확실성이 증가되어서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급감했습니다. 또 뭐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원가 압력이 또 나름 크게 강화가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모든 그 뭐 다우라든가 S&P 특히 뭐 기술주 중심의 뭐 나스닥도 2%대 조정을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빅스 지수도 18.30으로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ID 중국 전기차 자율주행하는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주말에 금요일 장에서 우리는 이제 방산 쪽이 아웃퍼폼한 그런 상승세를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긍정적으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산하고 로봇이 우리 그 지수에서 이제 주도 섹터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차이나 A50, 이 중국 지수가 최근에 이제 중국 자본들이 아무래도 미국 지수가 고점 영역에 있고 최근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일부 회피 심리가 중국 자산 쪽으로 일부 해치 수단으로 유입이 된 듯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지수는 그나마 이제 이머징 마켓, 패시브 자금들이 일부 묻어서 코스피, 코스닥 최근에 뭐 상승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지수도 뭐 코스닥 상승세와 지난주부터 뭐 금리가 좀 하향되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그 바이오주 특히 이제 지난번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 그런 종목들이 트럼프 수혜에 업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도 최근에 시세가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으로 좀 이게 뭐 9만 8천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을 좀 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달러 지수가 106.52에서 최근에 이제 109까지 갔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뭐 그런 상황이고요. 원 달러 환율이 지금 1,433원. 워낙 강세가 지금 일부 나타난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오션 지난주에 좀 깊은 조정을 받았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너무 조선주에 대해서 오버 밸류돼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 뭐 발생을 했고 최근에 이제 금 시세가 상당히 좋아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최근에 이제 금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과 비트코인
과연 지금은 금에 투자하는 맞는가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 이 건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지금 의미 있게 지금 150엔대 하향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일본 10년물 금리는 지금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해서 지금 주말에 그 미국 경기 침체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하고 일본 10년물 금리는 상승을 하는 이 상대적인 일본 금리의 강세에 따라서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해서 일부 위험자산 테크 기업과 비트코인에서 일부 셀 매도가 나와서 하락의 폭이 좀 깊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 관련 사항도 나중에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하락을 해서 134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엔비디아는 130달러 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저가가 형성돼서 매수에 참여가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가 하락을 해서 350달러 밑으로 지금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325달러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나름 325달러에서는 저가에서 어느 정도 담아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350달러 아래에서는 저가에서 어떤 그 의력에 의해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온 Q 요것도 최근에 이제 뭐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뭐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는 절대적으로 뭐 가시성 있는 어떤 그 개발이 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거의 뭐 폭락 수준의 조정을 겪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단부에 어느 정도 30달러 인근에서는 저점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온 Q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 스트라일러지가 이게 300달러를 이탈을 했네요. 아직 저점은 확인이 안 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코니 관련해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이것도 이제 250달러를 하향 이탈한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235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도 한번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해서 제가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뭐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제 비트코인 관련 뭐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로 되어 있고요. 주봉 개념으로 해서 여러 이제 의미들을 가지고 뭐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제 개념은 이게 이제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가격대를 이제 의미 있게 붕괴를 시킨 뭐 그런 상황인데요. 언제든지 요 아래 가격대에서 아래 꼬리를 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순간적으로 뭐 98,000달러, 99,800달러에서 95,000달러 아래로 이제 하락을 해서 이게 같이 이제 떨어진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절대적으로 이제 요 유동성, 그러니까 9200 아마 코인베이스는 250달러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베이스, 특히 코인베이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코니를 갖고 계신 분들도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따 그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비트코인 테크백이 하락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채권 금리 그리고 또 그 과연 테크백하고 비트코인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초록색, 요게 일본의 달러 엔 환율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이제 달러 엔 환율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 여기 이제 엔화 강세를 유동성 이제 축소로 여겨지고 엔캐리가 자금이 청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즘이 처음에 이제 엔캐리 자금 청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게 2024년 8월 5일 즈음이었거든요. 요때
그러니까 나스닥도 급락을 하고 니케이 그 다음에 코스피가 동시에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 7월 달에 사실은 요 7월 달에 그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파월 의장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행을 안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8월 초에 일본은행 BOJ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이때 나온 이야기가 만약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면 굳이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금리의 상대적 강세가 유발이 되면서 엔화가 이제 강세가 되고 이거를 이제 유동성 축소로 인식이 돼서 엔캐리 자금이 이제 위험 자산에서 청산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작년 8월 5일 날 이렇게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US 테크100, 그 다음에 우리 증시도 8월 5일 날 이게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브렉 먼데이를 맞이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한 번 더 10월 달에 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지금도 지금 미국 10년물 파란색, 이건 테크백이죠. 테크백이고 초록색이 엔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 지금 149엔대까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이제 주말에 4.4%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게 이제 달러엔 환율이 유동성 축소로 일으켜지니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도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테크백이 이제 급락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보여지기 따라서는 이때 브렉 먼데이처럼 8월 5일 이때처럼 이런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 반응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 침체 이슈가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이렇게 지금 건드려 놓으면 가뜩이나 이제 일본 경제가 지금 과열 우려, 그러니까 물가도 높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도 잘 나오고 하니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상대적 강세를 유지할 확률이 크고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엔캐리 자금이 또 축소가 돼서 가뜩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에서 지금 테크백에 대한 셀매도로 이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파월 차트인데요. 여기 금리가 크게 보면 이제 5%에서 3.6%까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4.8%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10년물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위험 자산인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여기 같이 동반해서 커플링돼서 하락을 하는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되게 보면 이때도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해서 이때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10년물 금리가 물가도 담고 있지만 성장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관세로 이제 그 뭐 성장마저도 뭐 관세로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서 성장마저도 뭐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위험 자산, 뭐 테크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뭐 자금을 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이게 그 물가라든가 뭐 이런 측면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가 이게 하락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자금 청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10년물 금리가 추세적으로 여기 하단이 이제 3.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탈을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 이런 하락세 추세적인 하락 이제 경기 침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될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닌 듯 하고요. 뭐 주요한 원인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집권을 하면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이미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하락해 왔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때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현 그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계속 행사를 했었고, 지금 이런 그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파월 의장한테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있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 하고, 연준 지금 그 모니터링 그쪽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성장도 반영을 하지만 물가 사이드, 그 다음에 기존에 감세를 통해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이 관세를 제외하고라도 한 5조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부족, 이거를 이제 추가 채권 공급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새 뭐 도지라든가 이런 자금 조달 계획을 좀 펴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기업 사이드에서 정부 이런저런 투자 계획들, 그러니까 정부 조달 계획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팔란티아라든가 이런 쪽이 정부 조달하는 뭐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단을 한다. 이게 다 이제 이런 모습의 도지 계획에 의거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나가겠다. 일종의 계획 일환으로 이제 관련 사업들이 취소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일부가 많이 축소가 되고, 이게 기업 사이드에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소 추가된 듯한 뭐 그런 느낌도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압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물가 사이드에서 채권 금리의 또 상승 요인으로 남겨져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때는 이제 8월 달에는, 작년 8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서 BOJ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하면,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다음 주에 파월 의장 일정이 있어요. 파월 의장 일정이 있는데, 그때 파월 의장이 또 뭐 경기 침체 이슈가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코멘트가 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설 와중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재부각되고 뭐 이러면 일본 BOJ에서 3월 달에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한 재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10년물 금리도 어느 정도 하락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엔케지 자금 청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리고 작년 이제 8월 달 이때 이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지금 정도 요런 상황 8월 5일 날 이때 저가에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스태크백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국제 금값이 여기 빨간색이 이제 금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그 다음에 검은색이 BID. 이제 홍콩에 상장된 중국의 이제 전기차 기업이고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연일 신고가를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많이 보유한 이제 금값, 빨간색은 많이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이런 식으로. 금값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절대적으로 이제 유동성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채우지 못한 그 자리를 이제 금이 이렇게 채운 그런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고요. 지금 BID가 고점을 갱신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 그 비트코인이 과연 고점을 이렇게 돌파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한 지 얼마 안 됐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트럼프 밈 코인 뭐 이런 것들도 또 발행이 되고, 최근에 이제 발행가 대비 거의 7분의 1 토막 나기도 하고,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실패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려 있는 물량도 많고, 이게 이제 또 그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또 많이 표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 이게 이제 추진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지금은 좀 훼손된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고요. 어느 정도 또 시일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건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테크백하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그 위험자산, 비트코인, US 테크백,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또 없는 그런 QT 과정 중에, 일본 NK 자금 청산,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그런 와중에 관세로 일단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 특히 위험자산 성장마저도 뭐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위험자산에 또 셀매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그 기업들은 일단 복원력이 아까도 뭐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 보여지기로는 뭐 10년물 금리로 뭐 지난번처럼 이게 뭐 3.6% 이하로 뭐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가라앉을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언젠가는 이게 이제 지금의 과정이 우려했던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지금 금 가격, 이거는 일단은 지금 3,000달러 인근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2,934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 패권이 유지된다고 하고, 이게 지금까지는 지금 BID 같은 기업들이 어떤 미국의 성장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어떤 기축통화를 가진 달러의 패권이 기술 패권, 네, 결국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달러를 가진 미국 기업들의 어떤 복원력은 시기에 따라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결국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시일이 이 경기 침체 이슈에 따라서 좀 깊은 조정을 받은 뭐 그런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단기 반등을 예상하는 것보다, 이 신용물 금리가 나름 지지되는 걸 보고, 지금은 오히려 신용물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고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신용물 금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이 확인되는 그런 지점,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4%대나, 지난번에 이제 요 가격, 그러니까 4%대에서 지지가 됐고, 그 다음에는 10년물 금리가 3.75%에서 지지가 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4%대에서 지지가 되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경기, 미국 기업에 대한 복원력으로 인식이 돼서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 금 보유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8,133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에 이제 4,500톤 정도가 포트녹스에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앨런과 같이 가보겠다. 포트녹스에 금괴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많이 있고,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어차피 부채가 35조 달러 이상이 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매각을 통해서 나름대로 세수 부족분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하는 그런 목적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금값 상승에 반드시 뭐 시장 개입을 통해서 금값을 하락을 시킨다라는 뭐 그런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는 듯 합니다. 지난주에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어요. 언뜻 반도체 쪽에 어떤 수급이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반도체보다는 여러 가지 뭐 테마 중심의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에서 급등한 테마군들은 우주방산 쪽이 1위를 차지하고, 최근에 이제 여기 차이나 전기차 솔액티브 여기 2등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BID 이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해당 종목이 최근에 제가 이제 비교 사태 하나 올려놨는데 2등으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이제 AIN 로봇 이게 3위고요. 조선 쪽 타이거 조선 탑10이 지난주에 뭐 급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시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참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조선이 오버밸류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의견에 일견 때문에 이렇게 조선주가 이렇게 급락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한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시장 가치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 기업 가치가 하루 사이 한 10% 정도 하락을 한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약한 것도 문제고, 또 그 결과적으로 기관 쪽에서 시장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또 있고, 이 1차적으로 이런 상승세가 도저히 뭐 예측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불신이 더 커졌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노믹스의 뭐 최대 수혜가 계속 되고 있고요. 최근에 아까 얘기한 VID, BYD 이쪽 섹터는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 로켓 캔들 매매하듯이 뭐 주봉상 이렇게 크게 연달아서 진입이 안 된 분들은 음봉이 나오고, 아래 꼬리 달리는 요 지점에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해서 전고점 부분에 반을 덜고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는 이런 매매 패턴을 가져가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이나 전기차 솔액티브 이것도 계속 우상향도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가 최근에 조정을 겪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타이거 우주방산 이게 이제 주도 테마로서 연속해서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꽤 많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이 주도를 하는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언제 또 조선업종처럼 이렇게 셀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적절할 때 반 정도 매도를 하고요. 반만 일단 보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매도는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매도의 뭐 원칙이라는 게뭐 있을 수 있고, 월봉상 이뭐 이게 이제 아랫게 RSI인데 월봉상이 75 이게 넘어가면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근데 5일선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5일선 아래 이제 음봉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 5일선 아래 음봉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이러면 매도 타임이 한 번도 없었고, 그 경우에 이제 반을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원칙을 좀 정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당분간은 이제 좀 일본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좀 강세를 유지할 뭐 그런 확률이 크고요. 시중 금리가 좀 하락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좀 그 금리 인하에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오주에 대한 접근도 좀 유리해 보일 듯 합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좀 많이 올랐네요. 좀 아까 이제 매도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5일선인데요. 5일선에 요런 자리를 혹시 5일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런 자리 때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걸 참고적으로 5일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요런 자리도 좋죠. 5일선에 닿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위에 윗가격대 매물을 좀 많이 쌓아놓은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끝으로 지금 미국 증시는 뭐 엔게리 자금 청산과 관련해서 옛날 작년처럼 그 8월 5일처럼 스텝이 꼬이는 현상,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이런 상황 때문에 엔게리 자금이 청산돼서 블랙 먼데이 8월 5일과 같은 급락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 급락의 현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최소한 지금은 미국도 그 당시처럼 뭐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인하가 된다던가 하락을 한다던가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와 같이 급락을 한다면 지금도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95,000달러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달러 아래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그런 자리고요. 엔비디아는 130달러 아래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